반갑습니다. 지뢰 민정팀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3일 우리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 한 가지가 남아있죠. 아니지, 이제 두 가지지, 수능까지. 자, 9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더 길게 보자면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중간에 제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또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이 막 7월에 막 8월에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뭐 과탐을 하다가 사탐런으로 넘어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리 공부를 위한 학습법, 어떻게 여러분들이 9월을 대비해야 될지 좀 짤막하게 제가 퀘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모의평가의 중요성은 수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6평이나 9평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능과 가장 유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수능을 보기 전에 나의 실질적인 점수, 실질적인 수능에 해당되는 등급의 나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6평하고 9평을 보면서, 특히 9평을 보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자신 없던 부분, 이 부분이 역시나 자신이 없었는데 그 부분의 점수가 적게 나오면 또 수능까지 그 부분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점을 빨리 터득해가지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달여간의 시간이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학습 전략. 우선 기출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푸셔야 돼요. 제가 1학기 때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뭐 기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개념에만 충실해. 지도 열심히 하자. 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1학기 때는 거의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문제가 한 대략 2년, 3년치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지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정통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유형이 물론 최근에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런 자연지리 많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거의 그냥 나오는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뭐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특히 인문지리 파트에서 문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그래프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도표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 볼 때 얘들아, X축하고 Y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수 자체도 좀 다를 수 있고 비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고, 요즘에는 지도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딱 지도를 주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백지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연습이 돼야 되고, 요즘에 지리는 그냥 단순한 암기 위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문제들도 굉장히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달달달달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점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난도 유형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최근에 평가원의 기조를 보면은요, 자료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자료를 가지고 그거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그걸 그냥 찾는 걸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표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거기에 적용해서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아까 그랬죠? 수인지 비중인지 뭐 상대값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숫자라든지 방향이나 패턴 같은 거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보기와 자료, 뭐 주어지는 자료랑 보기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나가야 돼요. 요즘에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어떤 문제들이 있냐? 뭐 당연히 한국지리에서 그 앞부분에 자연지리? 그치? 자연지리에서 지형 파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무조건 나오고요. 특히 요즘에 인구 변화와 관련되는 거, 이 수도권의 1기 신도시라든지 2기 신도시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지정됐으니까는 이런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신도시들을 좀 잘 알고 가고, 그리고 이 인구 변화를 풀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순지, 상대값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기후 문제, 그래프에서 1월하고 7월을 주지 않고, 1월하고 7월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1월하고 7월을 찾게 가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평균 기온을 빼고, 강수량을 빼고,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요. 농업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지리 문제로 연결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KTX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토개발과 관련되는 이야기,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 잘 봐두셔야 되고요. 특히 지역지리, 이거는 한국지리뿐만 아니라 세계지리도 지역지리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지도 공부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문지리 파트에서 쾌펜의 기후구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형 파트 되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도시화율이라든지 세계도시를 비교를 한다던가, 이거 잘못됐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산업화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인구 변화 관련되는 이야기들, 역시나 세계지리는 지역지리입니다. 지역지리 너무나 중요하니까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파트에서 중요한 통계치 봐야 되는 거. 그래도 저는 그래요. 한국지리보다 세계지리가 인문지리 파트의 내용이 적어요. 그쵸? 예를 들면 자원이라든지 식량자원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인구와 관련되는 거, 종교와 관련되는 거, 도시와 관련되는 거, 그렇게 5단원이란 말이야. 얘를 봐야지 지역지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지역지리에서 또 출제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지역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 지역지리 문제들이 유럽에서 작은 국가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그래도 룩셈부르크라든지 리텐슈타인이 어디 주변에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하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작은 국가들, 특히 유럽 쪽하고 아시아 지역의 작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과 시간관리 팁. 사실은 지리는 저는 그래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요, 보통은. 그치? 그리고 한국지리도 시간 안에 대부분 학생들이 풉니다. 그래서 타임 어택이 있는 과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데 제가 매일매일 지리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국영수를 당연히 맨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사탐만 잘해가지고는 대학 못 간다고. 여러분들 국영수 메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퐁당퐁당 모의고사 풀어라. 퐁당퐁당 실전 모의고사 풀고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시간 재놓고 OMR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제가 학생들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실수가 많니? 항상 실수를 하는 부분이 똑같아. 그런 친구들은 너희가 알 거야. 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나 이거 아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틀려버리면은 얘들아 그냥 등급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지리는 하나 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실수를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크리스트라든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말자고. 그럼 얘들아 이거는 당연히 그 뒷부분의 문제를 못 풀고, 또 막 멘탈 약한 친구들은 거기서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지리런을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이제 지도 특강은 어느 정도 저는 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내가 잘 안 외웠던 지역들 제가 체크하라고 했잖아. 그런 부분 민정팀의 지도 특강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리고 민정팀 로드맵 개념에서 봤던 중요한 내용들,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얘들아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푸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키맵,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키맵의 OX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이 풀면서 실전 감각도 익혀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데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제 그래도 요즘에
조금 한동안 막 더위가 진짜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도 오늘 좀 33도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저는 왔거든요.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지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고. 중간에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완주하셔야 됩니다. 자, 지리 만점 받는 그날까지 민정티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모의고사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